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돕기 원하는 단기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단기 합격자의 시험지를 함께 보면서 어떠한 생각과 또 어떠한 감정으로 또 어떠한 시험 기술로 문제를 풀었는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국어 시험지를 함께 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영어 시험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공무원 공부를 할 때에 많은 시간을 영어 공부를 하는 데에 사용하였습니다. 영어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공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영어 고득점을 맞는 것이었습니다. 영어 점수를 잘 맞아야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85점을 맞았습니다. 초고득점은 아니었지만 영어 때문에 떨어질 점수는 아니었습니다. 영어 85점은 사실 저의 공무원 공부의 성패의 바로미터가 되었습니다. 공단기 합격 예측 서비스에 영어 점수 85점을 입력하고 봤을 때 그 영어 점수는 100명 중 20등 정도의 영어 점수였습니다. 한 문제 차이였지만 국어가 100명 중 60등의 성적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영어는 비교적 좋은 점수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함께 영어 시험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영어 시험지를 처음 보고 1번 문제를 봤을 때 약간의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박스한 해석도 어렵지 않았고 알고 있는 단어들이 보기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번 문제와 같은 보기 문제를 풀 때에는 보기를 먼저 보기보다 박스 안부터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보기부터 보면은 우리의 뇌는 그 보기의 단어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게끔 어거지로 막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박스 안에 있는 이 문장을 정확히 해석을 하고 그와 관련된 보기를 정확하게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1번 문제를 풀고 2번을 풀 때에도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는 단어가 나왔고 그것도 엄청 반복해서 외운 단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2번 문제가 깨끗합니다. 2번은 보자마자 답을 체크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3번을 보았습니다. 3번 문제 3번 옆에 체크가 되어 있듯이 이 밑줄 친 수거는 아는 수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1번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빈칸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보기 1번과 3번 그리고 4번의 뜻은 알고 있었고 이 세 개의 수거는 빈칸에 들어갈 때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번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어휘 문제를 풀 때 내가 아는 단어가 아니더라도 속어법을 사용하여서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4번 어휘 문제 역시 빈출 어휘였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시험지가 2번과 같이 아주 깨끗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5번 문제는 문법 문제로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문법 포인트가 출제된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 보기 1번은 수일치, 보기 2번은 능수동, 그리고 보기 4번은 관용어인 유즈 투 동사 원형 그리고 유즈 투 ing를 구분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긴장감 때문에 멈칫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문법 포인트들을 찾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다시 6번은 어휘 문제였고 저는 이 문제를 틀렸습니다. 번호 옆에 체크가 되어 있듯이 밑줄 친 수거도 몰랐고 그리고 보기의 의미도 알지 못해 체크만 먼저 하고 7번으로 넘어갔습니다. 실전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느낌이 직관적으로 든다면 그것은 지금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7번 문제는 문법 문제로 저는 틀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틀린 부분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6번 문제도 패스한 상황이어서 7번 문제마저 패스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도 사실 패스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고 시간을 많이 사용하여
문제를 풀었고 결국 틀렸습니다. 최악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사용하였고 또 문제도 틀렸습니다. 이게 바로 최악입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 어몽 도치구문으로 워가 아니라 워즈였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아쉬웠었는데 왜냐하면 문법 공부를 할 때 재미있게 풀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찾는 재미가 있었는데 틀려서 채점할 때 너무 안타까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동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그게 원지 워즈인지 꼭 수일치를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동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꼭 비동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문제는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였기 때문에 X 표시부터 했습니다. 영작 문제인데 영작 문제는 두 가지 관점으로 문제를 봐야 합니다. 즉, 우리말로 쓰여진 부분과 영어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이 두 부분을 잘 봐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번은 시제를 묻는 문제, 3번은 가정법, 그리고 4번도 시제를 묻는 문제, 그것을 집중하여 보았고 2번의 whomever를 whoever로 고쳐야 하는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었습니다. 4번과 약간 헷갈렸지만 다행히 정답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8번 문제를 풀고 9번 문제를 봤습니다. 9번 문제는 연결사를 묻는 문제로 소재를 먼저 파악하고 글의 논리적 흐름만 잘 따라서 글을 해석한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적극적 행동과 공격적 행동을 대조하고 공격적 행동을 하는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렇게 글이 분명하게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풀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영어 독해 문제도 그렇고 국어 독해 문제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시험 문제들은 명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애매하게 될 경우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글이 보통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풀 때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넘겨서 10번은 주제 문제입니다. 언뜻 보면 이북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북이 토픽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터치스크린 기술이 이 글의 토픽, 이 글의 소재입니다. 이걸 잡을 수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 시험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보통 첫 문장, 첫 주어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 문제의 토픽을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서 독해 문제를 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토픽을 찾는 것입니다. 소재 중심으로 독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토픽을 찾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 문제는 생활영어 문제로 무조건 맞춰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고 이 생활영어와 관련된 내용도 따로 한번 준비해 볼 생각입니다. 따로 떼어서 다른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12번 문제도 영작 문제입니다. 문제가 쉽게 나와 보기 1번만 보고 바로 풀 수가 있었습니다. 2번과 3번과 4번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리그레트 동사 원형은 유감스럽다라는 의미이고 리그레트 ing는 후회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고 저는 다른 것 안 보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풀 때에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너무 확실한데 아니면 어쩌지 라는 쓸데없는 걱정이 시간을 버리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푼 나를 믿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한 연습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오히려 더 사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12번을 풀고 14번도 생활영어 문제였는데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14번 문제도 제목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토픽을 먼저 잡고 그 토픽을 중심으로 독해를 해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15번은 어색한 문장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흐름상 어색한 문장은 어쩔 수 없이 전체를 다 읽으면서 주제와 논리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물론 소재부터 찾아야 하는데 이 글은 첫 문장에서 소재와 주제가 다 나와버려서 문제가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와 완전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3번을 고르는데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플러스의 의미,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나 아니면 좋은 의미를 같은 뜻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이 플러스 부분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부분인지를 잘 기준을 정해서 잘 생각하면서 독해를 한다면 이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16번부터는 제가 문제를 풀 때 조금 집중력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보면은 이 100분 동안 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특별히 국어나 영어와 같은 언어 영역을 문제를 풀 때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때에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심호흡도 하면서 시험에 다시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16번 문제는 추상적인 글로 독해하기 가장 어려운 종류의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빈칸 문제를 풀 때에는 빈칸 앞뒤의 내용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but이라고 하는 연결사를 발견하였고 빈칸이 but의 앞의 내용과는 반대되는 내용일 것이고 빈칸 뒤에는 빈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3번을 선택하였습니다. 사실 이 글의 소재는 독해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자주 만나게 되는 소재입니다. 3번에 콘크리트와 텐저블이라고 하는 단어는 꼭 기억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시험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7번, 18번, 19번 번호에는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풀기가 어려웠던 문제들이었습니다. 글의 요지 문제, 순서 배열 문제, 문장 삽입 문제, 그리고 20번의 일치 불일치 문제였습니다. 영어 모의고사를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 페이지의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려운 문제들이 뒤에 포진되어 있고 우리의 집중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시간의 압박까지 있다면 이 3박자가 정답률을 떨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문제의 정답률, 영어 문제의 17번, 18번, 19번, 그리고 20번 이 4문제의 정답률을 높이는 것이 영어 시험의 성패가 거기에 달려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4문제 중 다행히 3문제를 맞히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85점의 점수를 맞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방직 영어 시험에서 틀린 문제는 어휘 한 문제, 그리고 문법 한 문제, 독해 한 문제였습니다. 독해에서는 순서 배열 문제를 틀렸었습니다. 이 문제는 국어와 마찬가지로 국어도 순서 배열 문제를 틀렸는데 영어 공부를 할 때에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약점을 극복하지 못해서 틀린 부분이었습니다. 보통 영어 공부를 할 때에 이제 점수를 어느 정도까지 틀릴 수 있을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틀리라고 문제를 내는 어휘 문제 한 문제, 그리고 정말 지엽적인 부분을 혹시 문법에서 낸다면 한 문제, 이렇게 전체 100점에서 한 90점 정도, 그리고 독해 한 문제 정도 추상적이고 또 어렵게 나왔을 경우에 또 한 문제 정도, 그래서 한 85점까지 시험을 보면은 괜찮게 보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어휘,
문법, 그리고 독해, 그렇게 한 문제씩을 틀려서 85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85점의 영어 점수는 그렇게 정말 초고득점은 아니었지만 제가 합격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었던 그런 점수였습니다. 오늘은 영어 시험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제가 어떠한 감정으로 또 어떠한 스킬로 문제를 풀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실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었기를 바라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돕기 원하는 단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